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22년도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많은 기대가 되시죠? 상당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숨통을 조일 만한 그럴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2019년도, 2020년도의 공급 분양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양이 됐었는데 준공연도가 2023년도 10월 정도부터 2024년도까지 준공, 소유권 이전 물량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전매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투자하신 분들은 전매를 못 하시게 되면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장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매 시장과 일반 분양 시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고금리 시대에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죠. 자, 전매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장점이 뭘까요? 매수자 우위 시장인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돈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든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잔금을 치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출 금리를 부담을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본금이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피, 마이너스 피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상품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분양 시장은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자기 자본금 10%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일반 분양 시장이죠. 하지만 단점이 뭐죠? 고분양가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분양가를 안고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영끌족까지 뛰어들면서 얼마나 폭등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가 없어서 가격이 폭등을 했나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거죠. 지식산업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업무지열 편의시설들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저성장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체 수가 1년에 40만 개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급률을 보게 되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1년에 늘어나는 게 7만 개 호실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내년부터 공급이 없어집니다. 지금 거의 PF가 일어나는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급이 확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럼 그 가격대가 떨어질까요? 아니죠. 가격대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서울 도시 지역에서는 중공업 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무 곳에나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땅에 제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등포, 문정동, 그리고 성수동, 그리고 가산 지벨리, 강서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중공업 지역에 이미 많은 지산들이 공급이 됐습니다. 사실상 역세권에 지을 땅이 없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9호선 라인의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땅값도 비싸고 건축비도 비싸고 특히 역세권에는 지을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공급하고 있는 역세권에 공급하고 있는 지산들은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분양 시장은 10% 계약금만 내면 되죠. 그리고 40%는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은 3년 뒤에 잔금을 치르면 되죠. 그리고 준공 전에 언제라도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자, 전매를 또 하기 위한 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금리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아무리 분양이 안 되는 그러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로얄층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입지입니다.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입지의 지식산업센터를 분명히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 가격. 이 세 가지 조건이 적절하게 맞아줘야만이 전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매 시장과 일반 분양 시장을 짧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무리 고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일반 투자자분들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 양보를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야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출을 갖고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은 각종 정책 자금들이 있죠. 정책 자금은 절입니다. 이런 정책 자금들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지식산업센터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요. 지금일수록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귀를 쫑긋 여셔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하는 모든 대표님들이 성공하실 때까지 고 대표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